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둑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도둑놈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도둑놈이거든요. 잡기가 힘들어요. 소리 소문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우리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런 도둑놈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도둑놈이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도둑놈으로부터 어떤 벗어나는 길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도둑놈인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나라 100대 통계 지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지표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도둑놈이 움직이는 자취를 추적해 볼 수 있는, 또 실제 도둑놈이 어떻게 도둑질을 해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훔쳐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자, 어떤 거겠습니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통화금융 쪽으로 가면 M2라고 하는 광희 통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그래프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소리 없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도둑놈은 바로 이렇게 늘어나는 돈입니다. 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죠. 줄어드는 적이 별로 없죠.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를 희석을 시키고 있어요. 어느 정도 희석을 시키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수치로서 한번 따져볼까요? 2011년도 뭐 그 이전의 자료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2011년도 자료가 있네요. 단위는 10억 원인데 이 돈의 양, 요 뭐 구체적인 뭐 액수를 읽어드리지는 않아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2011년도에 이 정도 돈이 있다가요. 2018년도 7월 달에 불과 몇 달 전이죠. 이 정도 돈이 불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불어났죠. 그러면은 저렇게 늘어난 만큼 우리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제가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자, 2011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 7월까지 어느 정도 돈의 가치가 떨어졌냐? 54% 정도 돈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돈의 가치는 54% 떨어졌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도, 돈도 저 정도로 사실 불어났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월급으로 친다고 합시다. 2011년도 12월 달에 100만원 월급 받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 7월 달에 154만원을 받았을 때 본전입니다. 만약에 2018년도 7월 달에 154만원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00만원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평균 소득으로 치면은 100만원으로 하면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죠. 저건 계산하기 좀 편하도록 하는 거고, 한 300만원 정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2011년도에 월급을 한 300만원 정도 받았다 손치면, 뭐 대략 계산했으면 대략 2018년도 7월 달에는 450만원 정도를 받아야 본전입니다. 본전. 이 사회에서 늘어나는 돈에 비해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2011년도 12월 달에 300만원 월급을 받았는데 2018년도 7월 달에 450만원이 되어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늘어나지도 않았고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 500만원을 받으셨다면 한 750만 정도 현재 받아야 그게 본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돈의 가치가 빠르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진짜 큰 도둑놈은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돈입니다. 그럼 저 돈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한국은행에서 실제 돈을 찍어내도 돈이 늘어나고요. 또 여러분들 뭐 집을 산다고 뭐 대출을 내죠. 그러면 대출한 만큼 돈이 늘어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 사기 위해서 자동차 할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부, 빚낸 만큼 돈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뭐 휴대폰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살 때 할부를 꺾게 되면 그만큼 돈이 늘어납니다. 냉장고나 TV 같은 가전제품 살 때도 할부를 꺾게 되면 빚낸 만큼 돈이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합니다. 진짜 도둑놈은요, 이 늘어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늘어나는 돈만큼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진짜 도둑놈은 누가 도둑질해 갔어요? 이 사회가 도둑질해 갔죠. 한국은행에서도 돈을 찍어내서 그 기여를 한 바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신도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뭐 세탁기를 사거나 TV를 사거나 뭐 휴대폰을 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빚을 내게 되면 그만큼 돈을 더 찍어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데 일조를 했고요. 여러분 친구도 뭐 친지도 아는 사람도 이웃도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어디다가 하소연을 하냐고 하면은 기업에게 이야기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전에 뭐 10만 원 가지고 어떤 걸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산다 이 말이죠. 그 못 사는 이유가 내가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올려받지 못해 가지고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제가 기업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거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의 가치가 지금까지 떨어져 왔고요. 점점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안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대출을 내는데 가서 당신 대출 내지 말란 말이야. 당신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나는 도둑질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항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돈을 들고 있으면 자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저 도둑놈으로부터 피해야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돈을 들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월급을 타거나 돈이 생기게 되면 소비를 해서 쓰고요. 남은 돈을 저축을 해서 일단 은행에다 넣어두게 되면 반드시 손해봅니다. 물가 인상도 따라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돈을 그대로 들고 있다 보면 돈이 점점 많이 생겨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일정 기간 모으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이런 자산을 취득을 해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 도둑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돈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늘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도둑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도둑놈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이유는 기업이라든지 내가 아니면 다니는 어떤 직장에서 월급을 작게 주기 때문에 물가 오르는 만큼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돈에 들고 있는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돈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저렇게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당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도둑질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쓸 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도둑놈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을 취득하는 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